네, 아주 솔직 담백한 두 분의 돌직구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게 될 텐데요.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과장 그리고 김종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최근에 또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거품론이 일면서 우리 시장에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어제 시장 보셨나요? 코스닥이 급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포도 좀 느꼈었는데 네. 결론 좀 함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반등은 머지않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요? 주가는 최소한의 반등은 좀 보일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인 편입을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로 좀 함축을 해서 보자면 좀 샌디스크에 좀 18%에 달하는 좀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야말로 지금 담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듭니다. 아까 잠시 지금 김종현 위원께서 좀 다뤄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왜 반도체를 비롯한 좀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빠졌냐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빠질 때가 돼서 빠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왜 빠질 때냐? 그 시점을 알 수 없었을 뿐이지 최근 미국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30배, 40배 나는 종목들이 즐비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실적 같은 부분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5%나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고평가의 논란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였을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저는 시스템적인 하락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달러 인덱스도 좀 안정적이었고요. 이머징 시장도 좀 양호했고 또 물론 중동에 대한 그런 문제로 좀 상품 가격, 특히 원유 가격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들도 수긍이 가는 그런 조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리지만 나와야 할 시점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던 것뿐이고 이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네. 한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더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새롭게 떠오른 건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주주의 실적에 가장 효자 노릇을 한 게 반도체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호황기를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업황의 그 흐름이 지금 보시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PC 시장 쪽에서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는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좋아질 수는 없겠죠. 다만 반도체 설계 업체들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일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IoT 시장이 넓어진다, 빅클라우드 시장이 열린다, 딥러닝 시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들이 일종의 펌프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구경제, 그러니까 신경제 IT 종목 내에서도 구경제에 속하는 종목보다는 스카이웍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올 한해 최대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선반영해서 먼저 끌어다 썼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전문가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오히려 컴퓨터 관련 종목군들은 전저점까지 빠져 있는데 스카이웍스 솔루션은 이제 이틀 조정 받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냐? 제 생각에는 답은 나와 있다. 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아마 좀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빠지는 구간에서 그동안 미리 빠졌던 인텔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IT 종목 중에서도 구경제에 속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 신경제 쪽이라기보다는 IT 내에서는 구경제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업황 내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반도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나와서 아는 체 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려워요.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적어도 메모리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급자의 지위가 높은 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위 말하는 빅2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우리 김 의원도 지적해 주셨듯이 구경제를 좀 주물럭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DDR3니 4니 뭐 14나노 뭐 핀펫이니 뭐 미세화 공정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채널이 돌아가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접어두겠고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우리나라 빅2는 현재 할 수 있는 메모리 부분에서 최대한 박리담의 형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후에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즘에는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나갈 수 있는 지금 전략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서 향후 좀 입지를 더욱 다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차원에서 최근에 조정을 이용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 우위를 펼치고 있는 이 관련 종목들, 그 가운데서도 실적에 대해서 또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주고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계속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실적은 이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환율 효과까지 더해주니까 약간의 플러스 알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전 이렇게 봅니다.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춰가거나 그거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적어도 시장 컨센서스 많이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생각보다 큰 폭의 개선은 뭐 없을 것이지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지금 PER이 상당히 낮은 낮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폭발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그냥 기대하는 만큼을 충족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환율이 좀 반등을 해주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이제 휴대폰 부분에 좀 수요가 좀 견인을 해준다면 예상 수준은 무리 없이 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ROE,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이익률과 또 PER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싼 편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동의하시나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야 된다는. 사야 된다. 저도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일단 뭐 사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제 돈을 100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한 3, 40 정도를 쓰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고? 무조건 한 40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향후 수치적으로 보자면은 글쎄 뭐 이제 해외적인 변수가 있으니까 뭐 한 5% 내외 추가적인 좀 조정은 좀 각오를 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욕심을 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면 이 몸집이 작은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또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떤가요? 몸집 얘기하시는데 움찔하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주 제 자신이 없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빅2를 그냥 네. 뭐 1년에 서너 번이 돼도 좋으니 그냥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몸집이 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밝혔지만 어렵고 네.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공정을 쭉 그려놓고 여기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소재가 뭐 들어가고 이 회사가 뭘 납품하고 그 납품하면 뭐 장비나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아무리 들여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소식 듣고 리포트 몇 개 보고 뭐 차트 보고 뭐 제가 이거를 다 아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드리는데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라인 증설이나 성일비 증설이 있어야만 이런 장비주, 소재주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마저도 소모적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천수답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방의 업체들의 투자 규모와 또 투자 방향성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4월에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까지는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현 시점은 빅2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일단 몸집이 큰 종목들 네. 중심으로 아, 매수 그게 전략 그런 몸집 가져가죠.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네, 그런 거죠.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장비주의 특성이라는 게 투자를 많이 하면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거의 자회사에 가까워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저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기서 뭐 핀팻 공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종목으로 보면 PSK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 아닌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정 장비는 세계 시장 1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 투자를 한다면 그 부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젠테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실적의 증가, 우리가 PEG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2015년도에 실적 성장이 커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는 걸 기회로 삼아서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복잡한 거 뭐 공정 뭐 시가 공정이 어떻고 뭐 노광이 어떻고 뭐 이런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올해 실적이 늘어날 만하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빠지는 걸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올라갈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 의원께서 원익 IPS를 언급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원익 IPS는 제가 빼고 저도 이제 종목을 준비했는데 종목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rum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체인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입니다. 단 한 톨의 먼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청소기 원리로 좀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이 이제 짚어주신 대로, 거의 자회사,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 뭐 장비고 설비고 또 단가 인하의 압력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좀 ROE를 구가할 수 있는 뭐 그런 높은 PR도 정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오 테크닉스하고 LOT 베큐um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이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메탈 케이스의 가공 부분까지 좀 맡을 가능성이 높고 또 LOT 베큐um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소기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 터빈의 수요가 상당히 이게 뭐 금방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흡입하는, 청소하는 맞습니다. 예.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최근 시장이 잘 나가는데 또 그 중심에 증권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어갈 거라고 증권업의 랠리는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잘 뭐 아는 축에 좀 속하죠. 그리고 네. 뭐 좀 최근에 비아냥을 많이 들었어요. 증권회사가 뭐 상품 판매나 뭐 이런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뭐 약간 대부업체 같은 이제 뭐 신용이나 뭐 대출 서비스만 좀 너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비아냥을 드렸는데 뭐 어찌됐건 저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때마다 좀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20-30% 저점 대비 뭐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는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주가가 뭐 심하게 고평가됐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음봉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매수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이런 거죠. 네. 뭐 말씀해 주신 걸 뭐 제가 반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 번 더 내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뭐 매각해서 이익을 만들 수도 있고 평가 이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익과 관련된 모멘텀이 한 가지 있고요. 좀 길게 보면 뭐 증권사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증권사 요즘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런 상품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익 베이스가 이제 거래대금 베이스뿐만 아니라 네. 많아진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장에서 우간다 수준이다라고 금융업계를 또 평가했어요. 황영기 회장이. 그만큼 따끔한 충고를 했는데 투자자들의 이익을 정말 생각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증권 업종 내에서요. 네네. 지금 큰 업종에서 보면 은행이 약간 기관이나 연기 숏을 좀 받고 있죠. 뭐 무슨 대출이죠? 뭐 그 대출 때문에 지금 은행의 NIM이 상당히 압박을 받으면서 은행들에서 좀 이탈이 되고 그게 일부는 또 보험으로 흘러가고 또 일부는 좀 증권으로 수급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대형주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 NH나 대우증권, 또 메리츠, 유안타 뭐 이 정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요즘에 뭐 은행가도 정기예금 2% 받기 어려운 시국입니다. 근데 증권사 투자 상품 거의 1분 만에 뭐 매진, 마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좀 수요가 있고 증권사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향후 증권주 좀 좋게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좀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은행에서 정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2%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뭐 빌릴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돈으로 돈을 빌려 다른 데 투자해서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증권주 쪽에서 돈이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종목은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 가운데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꼽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이 나네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이 네. 뭐 내일 뭐가 오를까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뭐 길게 볼 만한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LS산전이라고 하는 종목을 못 꼽아왔습니다. 제가 아마 한 1년 넘게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의 투자 모멘텀은 딱 세 가지입니다. 태양광,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전력 설비 투자. 이게 앞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7만 원, 길게 보면 11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직구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IBK 투자증권 정경민 과장, 김종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